네, 화요일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핀톡 대표시고요. 돈 걱정 없는 우리 집 연구소 소장 백정선 장로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나눠주실 지혜의 말씀. 미리 준비하는 13월의 보너스 1탄이에요. 네, 중요한 네, 거네요. 중요해요. 네네. 오늘 그 부 제목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라는 제목이에요. 네네. 이 벌써 연말 11월이 다 됐습니다. 우리 얇아진 지갑을 조금이나마 두텁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이번 주부터 4번에 걸쳐서 13월의 보너스 특집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부터 그 4주에 걸쳐서 금융상품을 활용한 연말정산 활용법, 그리고 간과해서 안 되는 연말정산의 꿀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셨던 것처럼 네. 탈세는 곤란하지만 절세 전략을 세워서 가정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첫 시간으로 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그리고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연금저축부터 그 내용과 세액공제 활용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네. 연금저축의 경우는 개인의 노후생활 및 장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연금으로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장기 금융 상품으로 취급기관별로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연금저축 공제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만 그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는 부과하는 상품입니다. 네네. 연간 적립액 400만 원 한도로 연간 적립액의 12%를 세액공제해 주는 상품인데요. 근로소득자건 사업자 소득자건 상관없이 누구나 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연금저축에 월 34만 원씩 불입해서 연간 400만 원을 불입했다고 가정해 보면 네. 400만 원의 12%인 48만 원과 주민세 4만 8천 원을 합산해서 52만 8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작은 돈이 아닌데요. 정말 네네. 매력적인 상품인 것 같은데 혹시 단점 같은 건 없을까요? 연금저축의 경우는 이러한 장점만 보고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연금저축에는 해지했을 경우 발생한 페널티와 연금 수령할 때 발생하는 연금소득세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한 후에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는 좋지만 만약에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을 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는 해지금액, 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은 제외가 됩니다. 해지금액에 대해서 그 기타 소득으로 봐서 22%, 주민세 포함해서 22%를 과세합니다. 여기에 주의할 점은 이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입한 원금에 대해서도 그 과세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 불입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여기에 2%의 해지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에 월 25만 원을 5% 금리로 10년간 불입하였다면 이자를 포함해서 총 3,882만 원이 되지만 이때 급전이 필요해서 해약하게 되면 네. 854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거죠. 네. 즉 중도 해지 시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원금으로 발생하는 이자의 대부분이 기타 소득세 명목으로 과세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확실한 단점이 있네요. 네네. 자, 연금저축은요,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가 각각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장로님? 연금저축은 은행, 농협, 그 수협에서 만든 신탁형 상품은 그 자유적립식이고 연금을 확정 기간 뭐 10년, 네네. 15년, 20년 이런 식으로 받고 대출 등의 상품에 운용해서 이자를 주는 신탁 상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거의 확정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증권회사에서 주로 취급하는 상품은 주식을 40% 내외로 투자하는 채권형과 주식의 거의 100% 가까이를 투자하는 주식형, 네. 그리고 5대5로 투자하는 혼합형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지난 20년간 수익률은 주식형이 평균 연 12% 정도 수익률을 나타내서 네네.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보험회사에 취급하는 보험형 같은 경우는 신탁형하고 다르게 정액식입니다. 매달 얼마씩 주겠다. 금액이 정해져 있고 네.
종신연금, 그러니까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한다는 거고요. 네. 고정금리 또는 금리 연동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0년간 수익률이 차이가 많이 나면서 장기간 운용해서 노후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입할 때 선택을 잘못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형태로 특정 금융기관을 선택했다가 해지하면 소득공제 추징, 이자 소득세 납부 등의 재산상의 손실을 얻게 되는 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페널티 없이 연금저축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관 이전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네. 주로 보험 상품이나 은행 상품이 그 증권사의 투자형 연금저축보다 수익률도 떨어지고 사업비도 많이 빠져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많았는데 네네. 최근에는 증권사의 투자형 연금저축으로 기관 이전을 시키는데 네. 내가 개설하려고 하는 그 증권사에 가셔서 바로 거기다 개설만 하면 자동으로 이전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주의하실 것은 한 3개 이상의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연금저축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직장인의 경우에는 이 퇴직연금 불입분을 활용해서 13월에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퇴직연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네,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네. 회사와 근로자가 믿을 만한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예. 매년 퇴직금 해당 금액을 맡겨놓기 때문에 음. 사업장이 도산해도 떼일 염려가 없고 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아서 노후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DB형이라고 하고요. 네. 확정기여형 DC형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퇴직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지급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금융기관에 직원들의 퇴직금을 맡기는 것은 똑같은데 확정급여형 DB형은 기업이 그 기금을 아예 정해서 직원들의 퇴직금을 맡겨서 운용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기업이 지는 그런 네. 형태를 DB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퇴직금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기업명의 퇴직연금 통장에서 기업의 개인 퇴직계좌 IRP 계좌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자금을 이체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네.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 DC형은 기업이 매년 근로자에게 퇴직금의 100%를 근로자 개개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줍니다. 그럼 근로자가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서 상품을 선택하다 보니까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데에 DC형을 선택을 해서 넣게 되는데 본인이 잘못 선택하면 손실이 발생하겠죠. 손실은 네네. 근로자의 책임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마다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확정 기여형이 새로운 방식이네요. 최근에 이쪽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죠. 네. 자, 퇴직연금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확정급여형이 아닌 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해야만 한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장로님? 예, 이 정확히 얘기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이나 기업이 돈을 100% 부담하는 것이라서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개인이 회사를 옮길 경우 개인 퇴직계좌 IRP 계좌를 개설하게 되는데요. 한 회사에 계속 다니지 않고 다른 회사로 옮겨서 다닐 경우는 IRP 돈을 쓰지 않고 거기에 자금을 추가로 돈을 더 넣을 수 있는데요. 네네. 연금저축 연간 한도가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연간 한도가 300만 원인데요. 이 두 개 합산해서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금저축에 400만 원까지 넣고 있고 IRP에 제가 추가 납입한 것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세액공제 300만 원을 추가 납입을 했다면 12%를 받게 돼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추가 납입분을 합산해서 12%인 84만 원의 소득세와 8만 4천 원의 주민세를 합산해서 총 92만 4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와,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 계좌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92만 4천 원. 굉장히 큰 돈이네요. 네. 이 자영업자들 경우에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얼마 전에 노란우산공제를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네. 얼마 전에 그 노란우산공제 꼭 가입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자영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를 하시거나 또는 일시적 소득이 있는 분들이 연말에 정산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네. 이런 것을 이제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는 별명이 붙은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정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은행에 가셔서 꼭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란우산공제는 연금저축과 다르게 추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연간 납입액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아,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은 소득 금액에 따라서 세금을 돌려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내 소득이 낮으면 최저 19만 8천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네. 소득이 많은 경우는 최대 125만 4천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그다음에 퇴직연금까지 다 합치면 많게는 그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와. 작게는 100만 원 정도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 유익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다음 주 2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천 재정관리 시간이었습니다. 주식회사 핀톡 대표시고요.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연구소 소장 백정선 장로님이었습니다.